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가 잇따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를 외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음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한 집주인들이 이전 세입자들에게 내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겨워하는 상황도 적잖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전세 시장 상황,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늘 임대 수요가 넘치던 서울 왕십리 일대. 인기가 높은 17제곱미터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이 작년 말보다 3천만 원이나 떨어진 2억 원에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할 것 없이 전세 거래 자체가 뚝 끊겼습니다. 고금리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예전에 금리가 쌀 때는 전세가 없어서 서로 하려고 했었고 지금은 전세가 안 나가니까 걱정이에요. 연초보다는 작년 11월 정도부터 체감이 확 느껴지죠. 최근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집주인에게 섣불리 목돈을 맡기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힘들게 목돈을 마련해서 투자했는데 그걸 사기를 통해서 이제 못 받으면은 많이 불안한 점도 있고 인생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월세를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급한 세입자들은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으로 웃도는 깡통 전세가 속출해 월세 선호를 부추깁니다. 저는 전세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저는 아직 돈도 여유도 있지 않기 때문에 월세 선택할 것 같아요.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겼던 전세 세입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집주인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못 구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전세금을 제가 계속 다운시켜서 부동산에 내놨었고 또 다운시켜서 내놨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오피스텔을 매매했습니다. 전세 사기의 역전세까지 시장 안팎의 잇단 돌출악재에 전세 제도의 지속성마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대학가 인근의 한 빌라를 보러 갔습니다. 깔끔하게 수리돼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는 중개업자. 저는 이제 대학생들, 남자분들 옵션 넣어준다는 게 신나서 이제.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묻자 머뭇거립니다. 그 보증보험 같은 데는 돼요? 보증보험은 여기가 좀 금액이 약간 오버가 되면 돼요. 전세가 6,900만 원인 이 집의 매매 시세를 알아보니 4,950만 원. 전세 가격이 오히려 매매가보다 30% 이상 높은 깡통 전세입니다. 단독주택들 좀 허름한 것들 그 정도나 좀 적용되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세를 좀 비싸게들 내놓으셔서. 이 지역 전세가 3억 원 이하 집들의 실거래가와 전세가 등을 확인해봤습니다. 전세 9천만 원에 올라온 한 원룸. 매매 시세는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세가가 집값의 3배에 이르는 폭탄이나 다름없는 집이 버젓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검증 대상 50곳 중 70%가 넘는 38곳이 깡통 전세의 위험 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물 어디에도 그런 안내는 없습니다. 보증보험 그런 것도 안 되죠. 여기는 보증보험을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신청해서 물어보면 되고요. 주인이 파산해 신탁회사로 넘어간 집도 아무 설명 없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 이름이 좀 이상해서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신탁 등기예요. 집이 아무래도 신탁 등기면 좀 씩씩하네요. 제가 봐도. 이렇게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한 전셋집을 계속 내놓는 건 순진한 임차인이 걸려들기만 바라는 배짱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 호가를 보면 종종 1억 몇천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10만 원 단위까지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편법이 숨어 있습니다. 검증을 위해 빌라 밀집 지역인 서울 강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방 2개짜리 빌라. 전세 1억 9천만 원인 이 집의 공시 가격은 6천만 원이나 싼 1억 3천만 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보험 안 되는 집은 그냥 이 중개에서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증보험 안 되는 집에 다 빼버리면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개사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여기가 LH는 가능한데 LH가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해 대신 주택을 임대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전세 임대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가가 공시가의 126%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되지만 전세 임대는 공시가의 153%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전세가를 딱 그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개별 공시가에서 맞춰서 이렇게 해서 LH를 맞춰놓은 거라서.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속절없이 집을 빼줘야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급증해도 깡통 전세는 계속해서 집 없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리는 상황. 임대인의 선택에 맡겨진 보증금의 상한선을 두는 등 전세 제도에 적극적인 규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현장 검증 조이명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 주택보다 인구가 더 빨리 늘어나는 도시를 감당한 것은 전세 제도였습니다. 형태는 많이 바뀌고 있었지만 80년대까지도 더부살이 전세살이는 보통 가정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전세돈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이자 좀 받아내려고 그래요. 은행 이자가 높던 시절 집주인은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거나 사업 자금으로 썼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은 만큼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징검다리였습니다. 물가 상승에도 주거비 급등을 막는 방파제가 전세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집값 폭등에 덩달아 전세가가 오르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전세도 살지 못하게 되는 수준에 다다른 겁니다. 2010년 14조 9천억 원이었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22년에는 10배가 넘는 171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자기 돈을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기까지 등장하며 전세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에게 올려받아 돌려주면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깡통 전세가 속출하기 시작했고 전세 사기 문제까지 급부상하자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일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왔던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관은 다만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제도인 만큼 전세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